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36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백모형 저술가 박성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민주통합당의 선거부터 이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잠깐만. 그 민통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 호칭부터 좀 고쳐줘야 돼. 뭐라고요? 백모 박성현 하세요. 앞으로 백모형 박성현 하지 말고. 왜 아니, 그러냐면 네. 백모 양 박성현으로 알더라고. 여자인 줄 알았대. 백모 양이 네. 누구냐. 아니 근데 이 외모를 보고 여자라고 판단하면 그건 그분의 인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게 박원순 네. 시장이 많이 도와준 단체 있잖아. 성인지 뭐 이런 거. 아, 뭐 그런, 네. 섹수얼 퍼셉션. 그러니까 그 동성애 단체 뭐 이런. 독특한 걸로 파악을 해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예. 백모 박성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형님이라고 이름 붙인 건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많으시기 때문에 붙인 거고요. 자, 민주통합당 얘기인데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전국 각지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이른바 김한길 후보가 굉장히 우세했단 말이죠. 근데 모바일 투표에서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당심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느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한 전국 레이스 돌 때까지 김한길이 될 거라고 주장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해찬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행히, 지난 예. 방송에서는 그때 만원빵 김한길이 이긴다. 만원빵 내가 졌잖아. 이해찬이 이긴다 그랬죠. 아니 지난주에 이해찬이 이긴다 이해찬이 그랬나요? 그랬어. 왜 그러냐면 네. 계속 민통당 쪽에서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빨대를 꽂았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이해찬이 이기게 돼 있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해찬이 이길 수밖에 없게끔 판을 짜놨기 때문에 한마디로 짰다는 짜고 거야? 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짰다는 거야? 모바일에서 일단은 그 39세 이하 가중치 둔 거 사실 이런 거 언론사 잘 몰랐거든요. 바깥에서는. 근데 이제 그 내부 규정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 이거 뭐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찬 씨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했다고요. 원래 이기는 거였다. 근데 꽤 고전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인터뷰 하더라고. 그럼 굉장히 뭐랄까 그냥 뭐 네. 더럽만 네. 하는 게 아니라 승부를 아주- 미리 정해놓고 아주 치시는 노골적인 데가 있어. 39세 이하한테 가중치를 주면 그게 결정타가 됩니까? 근데 이게 언론 전체 보도에서 이렇게 완전 표로 정확하게 이거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주로 대의원 표하고 모바일 표 비교 분석은 나왔는데 그래서 39세 이하의 가중치가 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여기까지는 지금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보도상으로 보면은 전 투표에서 다 이겼는데 김한길 씨가 네. 근데 39세 이하 가중치가 붙으면서 거기서 뒤집어졌다는 게 지금 이제 보도 몇 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수긍이 될까? 그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긍을 하는데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그게 이제 이른바 뭐 컴퓨터 조작 이런 건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했겠죠. 그렇게 39세 이하 가중치 그래 뭐 하라 그랬는데 사실 거기서 뒤집어질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텐데 지금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이해찬, 문성근, 문재인 이 패들을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어떤 수가 선거에서도 없다. 이길 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이제 뭐 그게 누가 당대표가 됐건 어쨌건 간에 요번에 이 민주통합당 이 모바일 경선에 7대3 주는 거 7대3 말이 안 되거든. 왜 그렇죠? 당원과 대원은 어디 가고 뭐 4대6을 해서 4 정도를 모바일에 반영한다든지 이러면 몰라 7대3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모바일의 70%를 할애한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기존에 그러니까 장비도 만약에 내고 당원들에 대한 왜 그러냐면 헌신을 만약에 무시하는 거다. 70%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경선단이 50만 명을 넘으면 70%. 아, 그거는 이제 대의와 그러니까 민의를 아니요. 정확하게 50만이 반영해. 되면 50%, 60만이 되면 60%, 70만 이상이면 70%, 그리고 40만이 되면 40%. 뭐 이렇게 그 스케일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미곤스 같은 애들 집단적으로 네. 이걸 들어와서 판을 흔들 수가 있다고요. 요번에 15만인가 밖에 12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0 몇 프로 득표했지 모바일에서 24%인가? 그러니까 한 10,000명 언저리 가지면은 판을 흔든다는 얘기지. 야, 그러니까 10,0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는 아니 알바가 아니라 이제 조직세들이 있잖아 바깥에.
민주당원이 아닌 네. 조직세대.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명의 조직당원.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가서 이해찬 대표가 계속해서 통진당 지지자들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들만 계속 하잖아요. 임수경 옹호하고 뭐 계속 옹호했잖아요. 이게 당적에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한 건가요? 당적 관계 없이 다 오픈한 거죠. 이게 사실 그러면은 완전 100% 글쎄. 오픈인데 이게 민통당 동원에 딱 한계가 나온 게 지난번 박영선 단일화할 때 그때도 똑같이 서울시만 오픈시켰는데 6만 명 모였거든요. 그랬지. 이번에 12만 명이니까 서울에 6만 명이고 전국에 6만 명, 12만 명이 딱 한계예요. 그게 뭐. 모바일 더 쪽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게 최대치가 오는 건데 거기에 이미 미건수가 한 1, 2만 명 들어간 것 같고 통진당에서 문성근하고 이쪽에서 또 들어오고 통진당 들어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리 이쪽 그 나머지 대권 주자들 손학규 뭐 정동영 다 끌어모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그러면 인력 동원을 하면 될거 했죠.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근데 당연히 하는데 동원력에서 안 되는 통진당이나 미건수나 이런 데를 못 당하는 거지. 동원력에서. 그럼 당연히 안 네. 되죠.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그 대만의 양전광이라는 선수가 예. 10종 경기 중에 8개 이기고 2개 졌는데 은메달 땄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에서 워낙 크게 졌거든. 근데 10종 경기는 기록 점수가 누구라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숫자로 딱 나오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하죠. 근데 한마디 더 얘기하면 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투 잡았다는 거 있지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한가 막 내려가는데 질르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막차 탔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응집력이 있어서 결집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2, 3만 네. 명이 가질 수 있었던 영향력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급속하게 쇠퇴돼 버렸다고. 그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트위터 같은 거 보면 아는데 네. 옛날에는 트위터나 포탈 카페를 갖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놀았거든. 그럼 몇천 명도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트위터, 포탈, 인터넷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거기서 일종의 여론의 왜곡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물론 네. 그걸 그러니까 몇천 명 의사가 전체 네티즌 의사처럼 포장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내 말은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는 거지. 네. 그 몇천 명이 갖고 놀 수 있었을 때는 그 몇천 명한테 가중치를 두는 게 정치적으로 영악한 짓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그 몇천 명이 이제 힘도 못 써. 바깥 세상에서는, 바깥 트위터에서 힘도 못 써. 그렇게 됐습니까, 벌써? 힘도 못 쓰죠, 요새는. 네. 변 대표 안 그래? 변 대표가 요새 변 직구, 네, 돌직구 변이제 그래가지고. 힘 못 쓰잖아. 만 몇 명의 팔로워가 있는 아주 파워. 17,000명인데, 네. 17,000명이면은 저쪽 좌쪽에 비하면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지. 김용민이 30만, 공정 40만, 진중구 23만인데.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게 네. 이 붙어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리트윗 해버리니까. 응집력부터 해가지고 저쪽이 쪽수가 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쪽수가 느낌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 안 돼. 같아요. 왜냐면 이 리트윗되는 숫자가 왔을 때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저쪽 30만 네. 명짜리들하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트위터를 하면서 성품이 굉장히 거칠어졌다. 나 권투한다, 농구한다. 붙어서 무슨 네. 되게 쌈질이나 하고 있으니 거칠어지지. 다시 좀 왜냐하면 내가 어제 오늘 약간 또 성격이 좀 온화해지는데 저쪽이 끝난 것 같으니까. 그 본인은 좀 오나해지는데 아니, 깔때기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아니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아닌가요? 정신과 좀 가야 돼. 게임이 나랑 같이 가자고. 난 요새 공격성이 좀 높아. 아니, 무슨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이 우익적 패널들을 자기가 선별해서 뭐 하겠다부터 이게 하루에 한 가지씩 발언들이 말이죠. 네. 위험해. 이번에 그 김한길, 이해찬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이른바 나침반이라고 하면 진중권을 보면은 가장 잘 보이는데 왜냐하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같은 경우가 공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가고 조국은 주로 잠수를 타는 스타일이고 진중권은 정치 상황 따라 막 트윗이 바뀌는데. 김한길 갈아탔다가 다시 이해찬 갈아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였다. 이거 사실 진중권의 트윗 같은 경우가. 그거 좀 잘못하면 명예훼손 아니야? 이거 뭐 계속 괜찮아. 트윗했는데. 변 대표가 볼 때는 진중권 씨가 계속 김한길 후보를 옹호하고 띄워주는 식의 반응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해찬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의 그날에 갑자기 진중권 씨가 유턴을 했다. 박정희, 박근혜 공격하면서 그냥 막 공격을 시작을 해버리는데. 네. 박정희, 박근혜 공격하면 이해찬한테 유리한다? 이해찬
왜 그래?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건 사실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그쪽에 가까이 들어가 있는 공희준이라는 분이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김한길을 지지를 했다서 이해찬하고는 좀 멀어졌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른 점수 회복하려면은 이해찬은 지금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잖아요. 김한길은 그래도 좀 중앙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이해찬은 네. 강한 대립각에서 간단 말이죠. 거기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또 문제가 진중권 같은 경우는 미건스하고 완전 대립각 세워져 있잖아요. 진중권. 네, 그렇죠. 그전에 정봉자하고 이번에 이해찬이 미건스랑 손잡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이해찬 씨가 아주 대단하네. 한쪽으로는 진중권 잡고 한쪽으로는 미건수 잡고 뭐 이해찬이 어쨌든 내부 권력을 지금 놓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진중권 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번에 정말로. 나 왜요? 많이 화났어. 왜? 배교셉을 엄청 까더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배교셉이 뭐 말하자면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차라리 북에서 계속 살아야 됐으면 맞았다. 진중권 씨가 배교섭을 보고 그렇게 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야비한 거지. 어떤 면에서 야비합니까? 아 일단 아무튼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해서 온 사람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정을 보면은 임수경이 배교셉이 자기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그 뒤통수에다 대고 개 상욕을 하니까 그때 킨 거거든 녹음을. 그쵸. 처음부터 녹음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근데 그 뭐 녹음한 거 보면은 그 뭐 말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질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아 요새 젊은 친구들 만약에 술집서 어떤 거의 알코올에 쩔은 아줌마가 뒤통수에 대고 개 상욕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쿨해서 가서 안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 같으면 패는데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냥 딱 녹음기 키지. 그러니까 요새 뭐 엄청나게 쿨하게 한 거요. 진중권 씨가 배교섭을 비난한 거는 탈북자가 어떻게 그렇게 적응을 잘해서 기계를 잘 쓰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런 거지. 좀 네? 질투심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녹음 못할 건 아마. 지금 이 전체 트위터 보수 쪽에서 진중권이 한창 종북을 비판하고 낙고 비판했을 때 합리적 진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섰는데 이번 건 때문에 이번 건에 그 탈북자 비판하는 게 굉장히 무리수예요. 이게 논리적이 넘어선 좀 무리수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화 공유 주는 것 때는 이해찬한테 다시 줄갈아타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뭐 다음번에 혹시 이해찬 씨가 이제 집권하면은 뭐 문체부 장관 하려 그러나? 그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예종, 그러니까 사실 진중권 씨 밥줄을 날려버리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 남의 밥줄을 왜 빼서? 그렇지. 아주 심하게 날라갔지, 밥줄이. 35억 뺏은 거 이 말이지? 문제인 것 같아요. 진중권이 저기 한예종에서 35억짜리 네, 35억짜리. 그걸 그냥 무산시켰거든. 거를 무산시켰지. 그게. 아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나 한 3억만 좀 새끼 프로젝트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좀 협업 좀 하고 그러지. 저는 뭐 그 당시 뭐 미학과 이 선배들이 하는 사업 그때 박살냈기 때문에 뭐 완전 미학과 전체가 끝나버렸는데. 서울대 미학과가 좀 문제가 많아. 다 해먹었거든요, 미학과에. 그게 뭡니까? 김지아 씨 하나 빼고는 다 안 좋아해. 국가 예산 35억이 투입된 프로젝트인데 한예종에. 근데 이제 그건 진중권의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 이게 좌파 지식인은 사실 하나의 생활의 문제예요. 진중권 씨 독일에서 유학 실패하고 DJ 정권 때 넘어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준만이 이제 원고 주면서 자리 만들어준 거라고 사실 이제 이 농객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노무현 정권 넘어가고 노정권 이후에 이제 뭐 방송사 맞고 쭉쭉 가버리는데 그게 사실은 다 권력의 힘이 작동된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게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건데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원래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그게 거예요. 사람이야. 남이 뭐 다 만들어줘도 나는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해. 한예종의 전문 교수가 될 것도 사실 권력의 힘이고 자격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게 노무현 정권 말기 때 된 거거든. 근데 MB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35억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서두가 그러 우리 돈에만 관심. 그 35억이 노무현 때 시작된 거거든 노무현 정권 말기 때. 근데 그게 명백한 특혜, 서울대 미학과 친노 세력의 명백한 특혜고 불법이에요, 사실 불법. 이제 미학과 동문들한테 끝났다니까. 명예훼손거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미학과 모든 걸 걸고. 네. 그거 다 해서.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데 감사가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 수 긁었어. 그게 날아가니까 그때 진중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과거에 그다지 얻은 자리가 다 권력의 힘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줄을 별로 안 섰어요, 진중권 씨가. 그 이전까지는. 근데 35 걸, 아웃되면서 이제 갑자기 그냥 이제 갑자기 이제 권력 뺏기면 죽는구나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뜨거워졌구나. 정치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을 정치화시킨 1등 공신은 바로 여기 변희재네. 아니, 근데 그게 진중권뿐이 아니라 다 그런데 진중권이 워낙 독특하게 딱 해서 그러니까 그 잘못한 나온 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접근해서 제가 가진 설레발에다 쳐가지고 바람 잡아드릴 테니까 저 한 2억만 갈르자. 나눠주시죠. 뭐 싸게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예,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보수 문화단체가 이 계속 국감 때 질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학생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진중권이 아니, 그래서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요. 아, 그러니까 35억 프로젝트가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는 통섭 사업이라고 인문, 과학, 기술 세 개를 섞는다. 과학, 인문, 예술 세 개를 섞는 하나의 단과 대학원을 만드는 총액 180억 원이에요. 연간 35억이고 이 사업인데 이게 딱 그거예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을 위한 단과대 만들고 교수자를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뭔가 정확히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과학도 들어오는 건 모르고 없네요. 예술도 모르고 인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수를 해보려니까 그거 좀 이거를 만들어 아니 그거 근데 내가 벌어주지 그랬어. 우리가 짠 사람들은 딱 우린데. 이게. 몰라 이거. 네. 근데 난 조금씩은 나 알고 거기 완전 학장도 모르진 할수 있을 않고 걸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 왜 진짜 그거를 다시 아니 나와. 그렇게 좋은 다시 거를 나와. 왜 지금 나는 말이야 밥줄을 이렇게 잘라. 아니 우리 밥줄을 끄는 아니 거예요. 내가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박성현 대표 그 책을 보니까 딱 긋고 단과 인정하고 딱 맞겠더라고. 딱 그거 대충 인문 알고 대충 기술 알고 대충 예술 알고 그래서 비빔밥으로 그냥 지어가지고 가는 거야. 그, 내가 그게 부합장 딱 하고 그러면 딱 되는 건데. 일단 얼른 갖고 와야지. 예. 나한테 좀 갖고 근데 와야지. 그런 사람들의 쪽수가 우파 비교가 안 돼. 좌쪽이 훨씬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건 그래.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는. 자, 이해찬 대표가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MB는 폐악 무도한 정권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는 가급적 올림픽 전에 뽑겠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분석해보자. 아니 폐악부도 정권이라는 얘기하면 이해찬 뭐 대표의 과거 발언을 볼 때는 크게 뭐 이슈될 발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발언 수위 아니, 자체가 발언 늘 자체가 그 원전이 나는 안 그래. 네. 왜 그러냐면 그 야인으로 있을 때 한두 마디 하는 거라. 총리 때도 지금 그랬는데, 지금 총리 때 그때 MB 정권에 있었어. 총리 때 노무현 정권 총리 때 조중동 내선화기에 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중국에 중국 가가지고 네.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나는 했었죠. 태양무도라 그래가지고 한자로 생각했다니까. 패는 윤리가 없다. 그러니까 패륜적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 신변에. 그러니까 네. 패륜에다가 악랄한 도리가 없는 집단이다 이거요. 그러면 맞아. 그 이해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요. 그러면 이석기나 임수경이나 혹은 그 위에 평양 것들은 얼마나 패악무도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발언이 지금 안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외교적 관리 그 다음에 내정 간섭 그 다음에 네. 그 임수경을 편든 자기 자신은 얼마나 패악무도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내재적 접근론에 따라서 자기가 한 거는 내재적 접근론에 따라서 우리 편은 그렇죠. 우리 편은 아주 좋은 거고 상대방은 상대방은 패악무도한 객관적 거고. 그렇지. 네. 이해찬 대표 총리 시절에 정말 패악무도의 대명사였죠. 왜요? 대정부 질의할 때마다 그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싸움 나고 그냥 계속. 그래서 버럭 해찬이라고. 홍준표 의원하고 서로 막 거의 막말 퍼붓고 싸웠고 그래서 원래 이게 대정부 질의하면은 그야말로 간이 나빠. 이해찬?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간이 나쁘면 사람이 그 버럭하는 게 있거든. 경로가 있다고. 그 총리들이 기본적으로 뭐 무능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받아주는 거거든 이제. 항암 주스 먹어야겠구나. 이해찬은 항암 주스 좋아요 아주. 그렇게 뭡니까? 바나나하고 뭐 이렇게 그 사과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아주 좋아. 간 기능도 좀 강화할 수 있고. 강화해주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최근에 라디오 또 전화 인터뷰하다가 전화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거면 전화 끊어요. 그러고. 그런 정도 사람이니까 뭐 폐악무도 정권이란 발언은 뭐 하긴 뭐 그러네. 큰 이슈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랑 그거를- 당대표는 다르거든. 네. 총리는 그럴 수 있어. 실무적으로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나 일만 잘할 거야. 뭐 합리화할 소지가 있는데 당대표는 정치인인데. 그렇죠? 상대방을 폐악무도한 집단으로 했다는 얘기는 혁명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 이 경륜상 단 한 번도 조정을 하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글쎄 그 사람 그런 왜냐하면 사람이야. 총리할 때도 총리할 때
이제 뒤에 대통령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거든 그냥 완전히. 그래서 관료들 조인트 까고 사실 그런 조인트 까면서 한미 FTA 통과시킨 거거든. 회의하다가 그냥 버럭 지르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업적은 또 숨기죠 요즘에. 그건 엄청난 업적이 있는데. FTA 한미 FTA 통과 1등 농림부 막 해양수산부 덤빌 때 막 거의 그 버럭이 예찬이니까 해가지고 조인트 까가지고 다 잡아먹거든. 누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김종원 FTA 본부장이 이해찬 총리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얘기한 게 그거였거든. 관료들은 못 잡았다고 그랬거든. 이게 또 이런 또 네. 그래서 그런 일만 했지 이렇게 조직 대회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그리고 사람은. 대표로서는 없었어. 그러니까 모사였지. 근데 다 기획, 전략 기획. 모든 게 전략 기획. MB를 놓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작 이렇게 전화 끊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불통 아니야? 전화 불통. 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집권당 수준만한 사이즈의 정당이잖아. 지금 한 30, 40석 되지 민주당이. 뭐. 그 당이 130석 정도에 육박하는 당의 대표가 집권 정부에 대해서 폐악무도한 집단이다라고 했더니 혁명하자는 얘기 아니야? 소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거나 소통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 뭐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아니 평생 소통을 해오지 않은 정치를 했는데 소통이 필요 없는 정치예요. 전략 기획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에 필코 쳤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올림픽 전에 스포츠 팬인가? 폐악무도는 이제 여권이 발끈한 발언이고 이번에 더 센 발언은 기자간담회 하면서 7월 초 올림픽 전까지 민통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 올림픽에 뭐 로얄석 같은데 자리 많이 끊어놨나 보지? 골프가 올림픽 종목인가요 이번에? 그거 볼라 그러나? 모르겠네. 네. 그냥 뭐 올림픽 구경 가려 그러나? 글쎄 뭐 근데 스포츠 이게 팬이라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올림픽 전 한 2주면은 올림픽 예상 특집 계속 이제 이슈를 만들어가는데 그렇죠.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때 대선 후보 경선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흥행 문제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거죠. 지금 사실 그걸 빨리 결정지으려는 데가 새누리당인데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도부 좀 박근혜로 이미 결정났다 보기 때문에 다 요식행위고 그냥 빨리 그런 새누리당도 7월 초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긴다고 8월까지. 근데 왜 민주통합당이 7월 초에 넘기를 빨리 끝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전열을 정비한 문재인 진영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그게 있겠네요. 이제 특히 아직까지 대선 출마도 안 하고 갑자기 신성처럼 튀어나오는 저 민주통합당 김영환 유일하게 종북 때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황당한 거죠. 이제 몸 풀고 있는데 아직 출마 선도 안 했는데 바로 만약 7월 초에 하려고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공고해가지고 후보 접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줄넘기 하고 있는데 자 1분 후에 공 올립니다 뭐 이런 거네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뛰어가도 링에 올라갈지 말지 한 거네 지금. 유일하게는 이제 의심스러운 거 이제 문재인이 지금 지지율이 8%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 5%까지 떨어지는데 1월 달부터 아니 무슨 여론조사 내가 68원이 계속 얼마 전에 무슨 얼마 전에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는 거 트윗에서 너무 잘 쓴 글이야. 너무 웃기는 글이야. 네. 문재인 후보님 드디어 10%벽을 넘어서서 8%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떨어졌다. 조금 있으면 5%를 넘길 수 있어. 저게 1월 달부터 해서 포털 막 방송 무진장 올려가지고 20%까지 뛰어났는데 네. 그냥 툭툭툭 아니 떨어져. 왜 이렇게 투두둑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해찬 박지원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둘이서 완전히. 그러니까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자체를 저거 그냥 노무현 시다발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방송 비속하며 노무현의 뭐랄까 그러니까 같은 내가 내 시다바리가 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거지 방송에서. 방송에서 그런 말 하면 약간 시다발이 그 그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맥락에서는 혹시 모르겠는데 방송 부족한 건 아닌데 시다발이라는 거 아니 물론 뭐 네이버 국회에서도 누가 대정부 질문할 때 써가지고 막 장관이랑 설정 그 전에 하여튼 요즘에서의 이미지로 볼 때는 박지원, 이해찬 정도한테 꼭두각시 노릇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많이 드러나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 정말로 문재인 후보 이외에 뭐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이런 진영에서는 반발이 아주 심하겠어요. 특히 손학규 대표 14일날 이제 출마 선언하는데 출판 기념회도 역시 거기도 이제 하신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7월 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물리적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룰대로 한다 그래도 물리적인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또 아닌가? 그냥 뭐 모바일 100% 들어가겠죠. 뭐. 모바일 100%. 대의원도 모바일 모바일로 100%. 해라. 너희 소리 없냐? 너희도 100% 하자 그러면 뭐. 모바일 100% 오픈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하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찬 기자간담회 할 때 기자했을 때 김한길은 참여 안 했고 우상호가 있었는데 추미애하고 둘 다 반대해가지고
일단은 수면위에 가라앉았는데 7월 초, 그러니까 7월 초에. 올림픽 전까지. 그것도 그냥 그 현장에서 우상호 당신이 경선관리위원장 하시오 해가지고 우상호가 안 하겠다고 딱 끝나버렸거든요. 네, 아마 당장 붙게 돼 있어 이 문제로. 당장 충돌하게 돼 있죠. 자, 지금 종북을 비판한 김용원 의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나요? 아직 못했어요 거기. 아직 안 했죠. 진짜 네. 지금 줄넘기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 달 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알기로는. 최근에 말이죠. 네. 이 북한이 대한민국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미는 후보가 다 떨어져. 그런데 오늘이지요. 박근혜 그 의원이 2002년 5월에 북한에 왔을 때, 평양에 왔을 때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 또 김문수, 정몽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북적 발언을 했는지 우리가 다 공개하면 깜짝 놀랄 남쪽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북한이 그리고 또 협박을 했어. 하는 겁니까? 뭐가 있죠? 전현직 국회의원과 관리들의 북한에서의 일과 행적과 발언을 모두 공개하겠다. 아, 그랬어요? 이 세 명만 세 분만 딱 그런 적시한 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소문 도는 사람들 있잖아. 야, 평양에 저기 성접대 받고 정동영 아니, 소문 도는 사람들 있어. 평양에 성접대 받고 사생아 두고 있다는 사람들. 에이, 설마. 아니 그 있다니까. 아, 그래요? 아니 한상렬 목사 그 딱 방북한 사진 봐봐. 이렇게 네. 그 폭포수 아래 양쪽 여자 손잡고 노인네가 계속 걷고 팔짱도 있잖아. 끼고 다니고 팔짱도 끼고. 뭐. 아니 한상렬 목사가 아니라 그건 뭐 성접대가 아니겠지만 네. 어쨌거나 하여튼 가면 대우는 확실히 잘 받고 오는 것 같아. 그 마사지 얘기는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모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 야 그 사람이 친북할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발언해? 그래서 그럼 이제 시중에 드는 소문 아예 평양에 사생아 있을 거야. 뭐 이런 소문 많이 돌아. 아, 그 소문이 그렇게 돌았다. 네. 그러면 지금쯤 어쨌거나 굉장히 그 뒤통수가 따가운 분들이 많으시죠. 많지. 지금 의심 가는 사람들이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명예훼손 이거 위험해요. 의심 가는 네, 사람인데 네. 오늘 갑자기 또 이 종북을 좀 옹호하는 글을 또 썼더라고요. 오늘 네, 글을 11일, 썼어요? 홈페이지에 갑자기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네, 바뀌었어. 뭐냐면 이건 선거 부정이지 종북이 아니니까 빨리 선거 부정 2명 자르고 색깔론 집어치고 가야 된다. 아니, 그럼 오비 일학 아닙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11일 아니에요? 날딱 오에 올라왔는데 손 대표 지난주 이런 다른 얘기 했었거든요. 바뀌었어요. 아니 북한이 근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자꾸 이제 그 평양 커넥션이 자꾸 폭로되고 드러나는 자기들이 거가 밀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가? 거지.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발언을 안 해야 될 발언을 한 거지. 이거 말하자면 히든 카드를 다 까버린 아니지. 사용해도 좋은데 이렇게 발언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전화로 때 전화로 때린다든지 이메일로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공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만 은밀하게 연락을 했어야 은밀하게 된다. 연락해야지. 너 알아서 저실해라. 우리가 이런 거 이런 저거 거 왜냐면 했는데 저거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발언 저 약점 잡혔구나 이제 이러면은 이제 우린 기사 쓸 건데 아니, 나는 말이야 사실 나는 평양에 가도 좋거든. 아니 그럼 사용 가치가 확 떨어지는 아니 거 나는 아니야? 평양에 가도 상관이 없거든. 왜요? 나는 뭐 온갖 접대를 다 받아도 나야 뭐 어차피 야인이고 망가진 인생인데. 그러니까 뭐 정치할 의사도 없으시고 뭐 공직에 나갈 의사도 없고 그 누가 뭐라 쓰지? 평양 가서 너 왜 그렇게 저기 접대 받았냐 그러면 평신에 접대를 해주는데 그럼 안 받냐? 아니 하기야 이거 뭐 할 말이 이게 많은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 옛날에 러시아의 한 스파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온갖 종류의 접대를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찍은 사진하고 뭐 은밀한 이런 거를 집으로 보냈어 등기우편으로. 그러니까 이 러시아 스파이가 이걸 러시아 신문사에다 줘가지고 기사로 만들었어. 야 중국 정부에서 나한테 돈도 주고 이 아리따운 여성도 보내주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감사한 정부 근데 이 감사의 표시로 내가 이걸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고맙다는 의사 표현을 한다. 그 소련에서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저기 평양에 뭐 접대 받은 거 뭐 이랬다고 지금 뭐 저기 그 약점 잡혀 있다고 혼자서 부들부들 떠는 정치인들 혼자 떨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다 모여서 서로 알만하잖아. 혹시 그런 거 좀 있어. 그래서 나는 뭐가 잡힌 것 모여서 같다. 정말 옛날에 이렇게 너무 환대를 해주고 접대를 해주셔서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 북한 당국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네. 해야지. 이번에 근데 잘못 걸리면 한두 명 드러날 것 같아요. 시범 케이스로 한 명 정도 불지 않을까.
이게 우리 방송이 점점 이제 위험한 쪽으로 아니, 네, 근데 가고 있어서 그 네. 옛날 세대들은 그 말이 돼. 왜 그러냐면 손학규 대표만 해도 네. 동백민 사건에 관련했던 사람들하고 그 동배예요. 그 당시에 유럽에 계셨나요? 그 당시에 손 대표는 이제 독일이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에 계셨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70한 8, 9년경까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은 그때 소련하고 중국 양쪽에서 다 원조가 들어올 때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삥을 그러니까 삥 뜯는 데 천재야, 저 평양 것들이. 그렇죠. 60년째 삥 뜯는 거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셔. 소련이 91년에 망했잖아. 네. 소련이 웬만한 위성국가의 원조를 중지한 게 80년대 초예요. 네. 근데 북한은요? 아니, 그러고도 망할 것 같아서 소련이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를 했어. 85년경부터. 북한은 소련이 많은 해까지 삥을 뜯었어. 91년에. 완전 프로페셔널이네. 나 굉장히 존경스럽다니까. 야, 그 노하우를 우리가 그럼 내가 사장시키지 말고. 존경하는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 네. 옛날에 뭐라 그러셨냐면 슈퍼노트 위조지표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야, 적국의 돈을 좀 위조로 만들어서 뿌린 게 뭔 문제냐 이러죠. 그렇죠. 그래갖고 미국이 중국을 협박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엔화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돌린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랑 다른 경지에 가 계신 분들이야. 그렇죠. 이 사고 방식 자체가. 근데 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평양 당국이 이름을 콕 집어서 적시한 거는 박근혜, 김문수, 정몽준 이 세 분이거든요. 그렇지. 왜 하필 새누리당만 까느냐? 새누리당을만 이름 대도 걸리는 사람 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만약에 알아서 움직여 나오라는 정동영 손학규는 같이 걸면은 골 때리는 누가 거야, 봐도 이건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뭐 좀 불어버린다 나오니까 뭐 세 명 요즘에 또 셋이 좀 센 발언들 많이 하잖아요. 셋이 센 발언 많이 하고 오늘도 뭐 한겨레 신문에서 또 김문수 뭐 또 문제 뭐 참 삼던데 이렇게 주로 전향자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전체적으로 흐름 타서 한번 툭 압력 넣은 건데 아마 그쪽보다도 저 왼쪽이 더 찔릴 겁니다. 오히려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을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직접 찌르는 것보다는 옆을 찔러서 네. 옆을 찔러는 거죠. 왜냐면 정몽준이나 김문수는 특히 모든 행적이 다 남아있잖아. 그렇죠. 이제 박근혜 의원은 2002년도 5월 달에 갔을 때, 2003년인가 2002년 5월. 2002년 5월 달에 갔을 때 행적이 안 남아있고, 왜냐면 개인 방문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나머지 정몽준이나 김문수는 이제 행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외교적 발언 외에는 별 발언이 없을 거라고,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 국회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죠, 편 대표가. 종북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한 종북 성향의 의원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토론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왜 갔어? 사회 보러. 돈은 좀 변 많이 대표, 줘요. 뭐, 아니 나는 나는 원래 그 신대철 최고위원이 그때 어. 이 경선 룰 가지고 토론할 때 그게 사실 딱 그거 사회 보는 순간에 박근혜 대표 쪽에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 별로 할 사람 없을 것 같다 해서 한번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전속 사회자가 돼가지고 심재철 최고위 주최하는 진짜 돈 받았냐고. 돈 받아요. 돈 아니, 받아요. 얼마 받았냐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 그 정상 비용이 있어요. 20만 원대 국회 그냥 나 오늘 저기 누가- 누가 뜯어먹으려고 그래. 누가 하든 20만 원대요. 아유. 하여튼 뭐 핵심을 비준 얘기 안 하고 요새 이렇게 빙빙 돌리고. 요즘에 돌려. 돈 네. 문제 나오면 아까도 35억 얘기 나오니까 10분 얘기 잡아 돌리잖아. 그렇죠. 요즘에 그냥 제가 이 새누리당 비주류 행사 전문 사회자가 돼가지고 이거 뭐 그 사람들 정말 그래서 돈마다 안 갔는데. 되는데 자, 그래서 네. 가서 이게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종북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종북의 범위,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죠. 종북이 무엇이냐나 종북의 범위가 얘기가 되는데 안 그래도 오늘 트위터에서 그 하태경 의원이 임수경이 종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종북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하태경, 트위터에서. 임수경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둘이 잘 아는지 둘이 나는 아는지. 근데 네. 임수경은 종북이 아니고 이정희는 원래 착한 사람이 너무 착해서 끌려 들어간 것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오리지널 종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우리 하태경 의원이.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거기서, 전면 인터뷰에 그래서 나오죠. 내가 그래서 기사를 하태경이 요새 참 궁한가 보다. 언제 임수경, 이정희 대변인까지 하나? 그 대변인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 발언을. 조금이 아니라 엄청 부정적이죠. 언제부터 부정적이냐면 백요셉이야 또 그것도. 백요셉 사건 터지고 나서 임수경 그거 네. 저기 그 탈북자 XX들 네. 대한민국에 와서 니들이 어디 국회의원한테 뭐, 개기냐 네. 죽을 줄 알아라 변절자 XX들 그 발언이 터지고 나서 임수경이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발언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하태경을 거론하고 사과를 했잖아. 그렇죠. 하태경 의원의 변절을 얘기한 것이지 탈북자의 변절을 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날 하태경이 말을 잘못 받았어. 뭐라 그랬죠? 잘 기억이 안 아니 나요. 그러니까 그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받았어. 근데 그 말의 함의가 뭐냐면 자기가 마치 사과를 받아야 될 주체인 것 같이 된 거야. 아,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사과를 받아야 될 주체가 아니라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될 주체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칵 뒤집혀 나도 좀 깠지. 야 그거 왜 당신이 나서서 다 그 무슨 그 왜 날뛰냐? 그 당신은 그냥 찍기다. 그러니까 밑반찬으로 낀 거지. 하기야 그 조선일보 기사의 마지막 문장도 하태경 의원은 뭐 정치인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한참 맞았어. 맞고 났더니 그 다음번에 엊그저께 인터뷰 때 말을 바꿨더라고. 네, 뭐라고? 이 당사자는 탈북자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요새. 아니 근데 오늘은 또 말을 아니 오늘은 이제 비슷하게 아예 했는데 임수경이 종북이 아니래잖아. 그게 가서 김일성을 포옹한 여잔데. 그 종북의 기준이 뭐냐 정확하게 이거지.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 막 하태경 씨하고 같이 운동하는 최용재 씨 이제 주장이 종북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의지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북한 지도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야 한다. 이거가 종북의 전제라 그러는데. 그럼 최용재가 언제 저기 뭐야? 최용재 씨가 언제 우리나라의 무슨 국정원 원장이야 뭐야? 아니 그럼 그걸 누가 판정하는 거죠? 아니 그 판정하는 기준이 내면의 문제라서 제가 이제 사실은 사회자니까 문제제기는 못했는데 내 칼럼으로는 문제제기 하려고 해요. 내면의 문제거든. 역시 독심술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느 누가 지금 이석기나 김재현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겠습니까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는 전복할래? 나는 해. 쫄지 마. 아니, 전향하셨잖아요. 20몇 년 전에. 네. 누가 나는 북한 지도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얘기합니까? 이거 다 내면을 검증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내면의 검증에서 얘는 실제로 맹목적 추종하고 얘는 아니고 판정할 수가 없어요. 저 방식으로는. 그렇죠. 외적으로 드러난 발언과 행태를 가지고 판정해야 되는데 결국 말 글. 그게 그래가지고 그 난파 관점인 김동식 씨가 동아일보 주장한 게 5가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냐? 뭐 북한 인권 얘기하냐? 5가지를 답을 못하면 그건 종북이다. 이건 외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니까 정확하죠.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네요. 오늘 이제 토론이나 오늘 하태경 의원을 보면은 똑같이 3대 세습 때서 침묵을 하더라도 진짜 3대 세습이 좋아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침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그걸 똑같이 침묵하고 있는데. 저 이해가 안 가요. 독심술로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종북 주사파여야지만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야지만. 대외 발언이 아니라 내가 몰아보니까 알 수 있다. 하태경은 아마 주사가 아니었을 거야. 비주사 NL이지. 비주사 NL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비주사 NL인데 요새 노는 거 보면은 친구의 친구던데 거의. 또 그렇게 심한 표현을. 임수경도 친구고 뭐 다 친구의 이정도 친구고 다 그래. 그래서 지금 저분이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종북의 범위가 법적 심판으로 걸려 있잖아요. 저부터 나 임수경이 한 달에만 가는 아는 여동생이요. 그래요? 이쁜 친구보다 여동생. 더 나가신 거네 이거는. 난 더 나가지. 여자랑 친구의 친구해. 네. 그래도 아는 여동생 해야지. 자, 종북. 이게 법으로 걸려있다. 아니 왜냐면 이정희 심지한 부부가 지금 조선일보 7명, 중앙일보 3명, 뉴델리 3명, 저까지 해서 12명, 15명 지금 소송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을 종북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이정희를 종북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게 법적 판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 정치인이 대놓고 더군다나 종북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사람이 종북을 저렇게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이정희 100%입니다. 이거 법정자료 제출합니다. 저 발언 가지고. 당연히 제출하게 돼 있죠. 저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아니 하태경이 요새 궁합 모양이야. 이정희 대변인, 그러면은 임수경 대변인. 이게 소송 들어간 거 다 알려진 건데 저렇게 다 종북은 이석기, 이정희 빼고다 이석기, 김정희 빼고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새누리가 좀 그래. 왜요? 뭐 그렇다는 거는 좀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새누리가 이제 하태경 같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뭐 거의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임수경은 종북이 아니다. 뭐 이정희는 뭐 원래 종북이 아니라 사람이 착해서 끌려들어. 친구들만이 알 수 있는 얘기들 하고 있는 뭐 거죠.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아유, 그다음에 네. 일각에서는 조금 전까지 사상투쟁과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인간들이 갑자기 또 입에 막 거품 물고 종북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느낌을 주지. 이러다가 이 종북 논쟁 자체가 어. 실체를 규명하는 데까지 못 가고 아니 지금 그냥 사실은 코믹화되지. 그냥 키화화돼서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 내부 전부 범보수 우파 내부 안에 정부론이 갇히는 형국인데 난 이런 것도 참 하태경 의원의 발언인데 색깔론을 걸지 말고 가치론을 얘기하자 그러는데 다 마찬가지인데 다들 지금 대부분의 보수파 쪽 주장은 가치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가치론 주장하고 있는데 음. 왜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치론이고 남이 주장하는 건 색깔론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 하태경 의원 발언 자체가 약간 이상하지. 근데 아니 괜찮은데 하태경 의원이 그 정치를 가치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게 저기 도덕 철학, 정치 철학이요. 근데 그 사람 도덕 철학, 정치 철학책 뭐 읽어봤대? 또 그거는 또 검증을 못하죠 저희가. 왜냐면 어디서 그런 건 한 권도 안 읽어본 사람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배워갖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른바 종북하고 가까웠다가 전향한 사람들 자꾸 그런 식으로 내부 깊숙이 가서 볼 수 있는 밖에 없는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이거 모르면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동굴 저 안쪽에 저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한 거 가지고. 비밀의 문을 여러 번 내가 사람만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그건데 것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정희하고 김지현하고 임수경의 종북의 정도를 구분한다는 거는 바깥에는 평론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잘 구분하면 저 국정원 수사팀에 들어가야지. 뭐하러 국회가 국회의원을 아니고 해? 공론장의 네. 논의가 아니에요. 진짜 이건 비밀 수사기관에서 논의할 것들이지. 근데 그걸 멈추지 않고 시한본부 그걸 모르면 얘기하지 대공박스를 말았으면 가든지 왜 이건 국회에서 잘못됐다. 놀아.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향을 했으면 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맞아. 나는 20년 겸손하신 거네 그러니까. 난 20년 네. 지금도 비아냥거리기나 하지 잘난 체는 안 하잖아. 그래서 전향하신 지 20년 좀 나는 넘었죠. 20년 넘어. 네. 20년 동안 침묵했지 나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이 20년을 어떻게 무슨 면벽 정도도 아니고 아니 놀러만 네. 다녔어. 활도 쏘고 네. 아이스하키도 하고. 아니 아이스하키도 하셨어요? 너 아이스하키 게임 그만둔 지가 한 5년밖에 안 돼. 그 보디 체킹 하시면서 아니지, 그게 아니지. 컵과 상관없이 갖다 그게 들이받고.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개 상욕을 듣지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남이 네. 욕 들어주는 사람 이 바보 어쩌고 아니, 저쩌고야. 그러니까 종목을 너 그것부터 못하냐?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김연아를 봤으면은 글쎄 말- 피겨를 하셨어요. 피겨를. 네. 근데- 귀는 그래도 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 안 되나? 아까 말이야. 아까 나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새누리 이 사람들 하태경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진짜로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같은 편 안에서 지금 말하자면 균열이 생기는 거네. 그 옛날 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친구의 친구는 적이고 뭐 아유, 그러면 안 네? 되지. 말은 제대로 해야지. 하여튼 뭐 오늘 또 본인이 억울한지 자기는 한쪽에선 변절자 소리 듣고 한쪽에선 전향 안 했다는 소리 듣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과거에 남들 다른 국민들 다 북한 나쁜 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혼자만 몰라가지고 북한 따라다니다가 전향을 했으면은 내가 평균치보다 떨어져 있구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런 자세 가져야지. 그래서 그 종북 네. 시절에 그 친구들 좀 안다고 그 친구 얘기하면서 그냥 이건 아니죠. 그래서 가수 조용남 선생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뭐야? 게 있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진짜로? 겸손이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분 뭐 하태경 의원 겸손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감정 하나도 없고 뭐 제가 그래도 선배라고 따르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겸손해서 더 진짜 공부 좀 더 하고 과거에 좀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만 써먹자. 나는 그 사람들이 종북 비판을 너무 그렇게 날을 세워서 하면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익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뭐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라고 봐. 그는 그 사람들은 직업 받아들일 수 정치인이니까.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욕은 안 한다고. 내가 받아들이진 적어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적어도 비난할 수는 입에서 없다. 쌍시옷 소리는 안 나온다고. 근데 그걸 뭐 거의 뭐 임수경이나 무슨 이정희를 두고서 내 친구의 친구라는 식으로 내 친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뭔 소리야? 거기다 나는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 의원들한테 내가 바라는 자세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어차피 이번 19대 된 사람들 정치 사상 투쟁한 사람들이 아니요, 대부분.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 못하는 거 갑자기 무슨 정치 사상 투사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잘하는 거 하라 그래. 내가 예를 들면 복지 파퓰리즘 반대. 그리스 무너졌잖아. 스페인 그렇죠. 무너졌잖아. 간당간당하고. 그러면 복지 파퓰리즘 가면 우리도 5년 후, 10년 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거 좀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항상 지론이 이거거든. 종북은 바이러스예요. 네. 무슨 얘기? 박테리아균이야. 내가 폐렴이 걸렸어. 그러면 전 세계의 폐렴 박테리아를 박멸해야 돼? 일단 그럴 수가 없잖아. 일단 체력부터 보강해서 치료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폐렴 박테리아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꼬여갖고 이상한 인간들은 사회에 있어요. 그게 이 형태냐 저 형태. 우리 같으면 종북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정신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는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다른 종류의 체질적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질 개선부터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체질 개선부터가 아니라 종북대로 쳐야지. 근데 종북이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식으로 저것만 해결되면 만악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이 제거가 되면 또 다른 종류의 비틀린 누군가가 그 땀북 나오고요, 네. 쫑북 나오고요, 정북 나오고요, 딴북에 월북에 뭐 월북 나오고 북북에, 복북에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주남 야북에 주남 뭐, 야북에 다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요. 종북은 종북대로 비판하면서 종북 비판의 칼날 속에 우리 체질 개선은 우리 체질 개선에 그 힘을 박아서 비판을 해줘야 돼.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의미 네. 있는 얘기네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변 대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태경 의원을 뭐 거의 좀 더 심하게 해줄게. 내가 더 심하게 해줄게. 우리 이왕 말을 시작한 거 이번에 좀 본격적인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좀 논쟁을 좀 걸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 잘못하면 아주 빗나갈 것 같아요. 네, 좀 위험해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좀 내가 이제 이 말이 아닌 좀 글로 조목조목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질의서 수준을 던질 테니까 그거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나왔지? 좀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건설적인 논쟁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민주통합당에 좀 생각 있는 분들이 아무튼 좀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길을 가장 먼저 가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럼 그분들에게 국민의 지지가 쏠릴 가능성이 그건 있다? 모르지. 나의 지지는 쏠려. 아, 한 표는 네, 한 표는 다 드린다. 한 표가 어딥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구호는 저격수답니까? 아니면 또 견뎌라 김용환? 견뎌라 김용환 아직 안 나왔잖아. 나올 그러니까, 때까지. 네. 그게 아니라 있어라 김용환 할까? 아, 있어라는 6월 달에 풀어준다는데. 있어라는 너무 가혹하고 그래도 다양한 그래도 담아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자르랬다고. 견뎌라 얼마나 아니지. 중국의 대그 거대한 그 중화 제국의 국가 안전 위해 사범으로 들어가셨는데 최소한 네. 그래도 한 1000일은 채워야지. 1000일의 엔딩인데. 이게 너무 가혹한 얘기인데 가족들 너무 생각하는데 그냥 견뎌라로. 오케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견뎌라 김용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